안녕하세요. 형님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준화입니다. 형님들 오늘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시고 댓글에 한번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분께서 37살에 라오스에 처음 왔어요. 이분 본래 직업은 뭐 웹디자이너, 뭐 웹브라우저, 뭐 인터넷으로 뭐 하는 건데 컴퓨터 관련된 일인데 37살에 라오스에 처음 왔대요. 처음 왔는데 그냥 BNT 안에서 여기저기 그냥 걸어 다녔대요. 그러다가 그 어디야 공항 와타이 공항 근처에 어느 작은 식당에서 뭐 밥도 팔고 쏨땀도 팔고 거기서 뭐 차타이 커피도 다 파는 그런 그냥 그런 아주 작은 그냥 뭐 소규모 식당이라고 하면 식당이라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거기에서니까 한마디 음식을 파는 여성분 아줌마는 아니지.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분께서 37이었고 그 여성분이 40이었어요. 그러면 3살 차이 나잖아요. 근데 너무 괜찮아. 사람이 너무 인상도 좋고 그리고 자기가 라오스 말도 거의 잘 못하는데도 뭐 번역기로도 막 계속 열심히 막 물어봐주고 대답해주고 어디 가봤냐 여기가 좋다 방비행은 가봤냐 거기는 한국 사람이 많다 뭐 루앙프라방 가봤냐 막 이런 얘기 막 저런 얘기 막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오스 와서 비엔티안에 와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뭐 방비행도 안 가고 한국에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냥 한번 심심해서 놀러 왔는데 이게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그렇게 일주일 동안 더 체류를 하면서 둘이 이제 더 많이 알아갔죠. 그리고 돌아가기 전전날에 둘이 또 술도 마시고 또 아름다운 또 러브도 또 하고 그리고 한국에 복귀했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회사를 그냥 둬버렸어. 그냥요. 다니던 회사를 나 그만둘래요 하고 그만뒀어요. 회사에서도 깜짝 놀랐죠. 그냥 잠깐 왜냐면 너무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완전 번아웃이 와가지고 휴가를 보내준 건데 갑자기 오더만 그것도 며칠 라오스에서 더 있다 왔잖아요. 갑자기 오더만니까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거의 뭐 그만둔다니까 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또 얼마나 근데 그 여성분이 보고 싶었으면은 그만뒀겠어요. 그렇게 해서 티켓을 갖고 끊고 비엔티안으로 오자마자 바로 그 여성 집으로 거기 식당으로 갔어요. 서프라이즈를 해준 거죠. 갔더니 막 엄청나게 좋아하죠. 근데 그때 당시 테이블이 한 2테이블 있는데 갑자기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포옹을 해주더래요.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도 이게 본인은 좀 부끄럽죠. 예. 왜냐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포옹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라오스에서요. 물론 한국에서도 없었고. 자,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둘이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또 한 잔 마시고 또 아름다운 또 러브도 또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이 남자는 게스트하우스에 있다가 그 여자 식당에 2층이 방이 있어요. 2층 한마디로 그게 그 여자가 그러니까 싱글맘이야. 그 여자가 싱글맘인데 거의 그러니까 아들이 20살 정도 돼요. 아들이 20살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는 안 가고 무슨 일을 하는 것 같대요. 근데 정확히 자기가 라오스 지금도 본인은 항상 의심스럽다 그거야. 대체 저 아들이 무슨 일을 하나. 분명히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또 하는 거 보고 옷 입는 거 봐서는 공무원은 아닌 것 같고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 것 같고 근데 본인도 헷갈려. 자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싱글맘이라고 했잖아요. 아빠는 어딨냐? 아빠가 일본 사람이래요. 이게 한마디로 네 남편이 일본 사람 어떻게 만나냐 했더니 자기가 옛날에 비엔티안 야시장에 있었을 때 그때 손님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알게 됐대요. 그럼 20년 전이잖아요. 그렇게 알게 돼서 사랑을 하고 남자는 돌아갔대요. 돌아간 다음에 사실은 이제 돌아간 다음에 알았다 그거예요. 두꺼비가 생긴 것을. 근데 이미 너무 늦었다.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말을 했는데 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5개월 정도는
양육비 5개월 정도 양육비 보내주고 6개월부터는 아예 끊어버렸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연락도 끊어버리고 그래도 본인이 혼자 키운다 그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아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열심히 살아 혼자 어떻게 키웠을까. 또 엄마하고 또 아들하고 또 사이가 참 좋아요. 근데 이게 같이 있다 보면은 점점 안 좋은 것들 다 이게 좀 보이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보이냐면은 되게 이 질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질투는 뭐 그렇다고 질투에 막 상관이 없고 거짓말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고 자기가 한 말이 무조건 맞고 그런 거 아시죠? 절대로 상대방은 뭔가 이게 손님한테는 잘해요. 하지만 본인 남자친구 자기가 남자친구잖아요. 자기랑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야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 자기가 말하면 아니라고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 근데 이제 이 남자 일본 남자 어떻게 만났냐 그 만났다고 했죠 야시장에서. 근데 나이가 자기보다 20살이 많았었대요. 뭐 자기가 20살 때였으면은 그 남자가 40살이었을 거 아니야. 뭐 가능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라오스에 다시 이제 물어봤죠. 뭔 얘기 하다가 여자가 아마 어디가 아파서인가 뭐 병원 가는데 뭐 기다리다가 체열하는데 뭐 기다리다가 남편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남편 몇 살이라고 했지 했더니 자기보다 2살이 어리다고 전 남편. 저번에는 20살이 많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2살이 어리대요. 네가 잘못 이게 야 저번에 20살 많다면서 했더니 아니야 2살 어려 네가 잘못 알아들었어. 그럼 어디에서 사는데 했더니 옛날에는 분명히 후쿠오카인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그래서 좀 싸웠대요. 야 분명히 네가 20살이 많다고 했었는데 왜 자꾸 왜 거짓말을 하냐. 네가 그 양반이 20살이 많던 2살이 어리던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했더니 자기가 거짓말 안 했대요. 하면서 거기서 삐져가지고 또 둘이 좀 이렇게 또 티격태격 말도 안 하고 남자는 집에서 그 여자 집에서 나와서 게스트하우스에 잠깐 있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그래서 다시 또 남자가 또 지고 들어갔대요. 항상 남자가 자기가 지고 들어간대요. 그냥 미안하다 자기가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이가 그냥 풀어지니까. 그거 말 안 하면 계속 삐져 있으니까. 자 그런데 최근 한 3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이 남자는 한국 사람들 좀 만나고 이제 라오스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집에 왔는데 식당에 왔는데 이 식당에 연료있게 있는데 손님은 한 명도 없고 여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2층 올라도 2층에서 막 울고 있는 거야. 그 왜 우냐 했더니 막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자꾸 왜 우냐고 물어보지. 물론 이제 라오스 말은 조금 할 줄 알지만은 그래도 막 뭘 보여줘요. 뭐 그 휴대폰으로. 그게 봤더니 막 거기에 뭐 법원 법원에서 압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압류? 이게 뭐야? 뭐 여기 식당을 압류한다는 거야? 딱 봤더니 그 여자가 저기 남부 지역 한 타케 조금 넘어간 지역에 땅이 좀 있어요. 여자가 땅을 좀 사놨는데 그 땅을 사놓을 때 이 본인 이름으로 땅을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알고 있었어. 예전에 왜냐면 같이 가봤어요. 거기를 놀러. 근데 이 땅이 오빠 내가 산 땅이야. 여기가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힘들게 돈 벌어서 내가 산 땅이다 이렇게 막 자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날라온 거 그것을 보니까 내용을 이렇게 좀 자세히 봤어요. 이 4명 중에 2명이 도망갔다. 그러니까 너희가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자가 휴대폰을 확 낚아채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보여주다가 안 보이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자고 있을 때 몰래 휴대폰을 봤어요. 봤더니 참 어떤 사람하고 메시지 이야기한 것도 많고 법원에서 날라온 것도 많고 그래도 종합해서 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그 땅을 살 때 그 땅을 4명이 같이 연대 담보로 잡았다 그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남자는 누구냐면은 자기 남편 일본 사람이 아니라 라오스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 또 네 번째 어떤 또 사람. 근데 그 두 명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뭐 도망가도 뭐 상관이 없죠. 왜냐면은 만약에 그 땅이 네 명이 다 얻었다고 하면은 뭐 도망가면 오히려 더 좋지. 근데 그게 아니라 라오스 중에 그 연대로 해가지고 야가 돈을 못 갚으면은 얘가 대신 갚아주고, 얘가 못 갚으면 얘가 갚아 해가지고 막 사람을 막 40명, 50명 막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연대 보증을 쓰게끔 해가지고, 그래서 이 남편하고 아내 이쪽 한 무리 4명, 또 저쪽에서도 또 한 무리 또 4명, 뭐 저쪽 한 무리 이런 식으로 묶어버린다 그거예요. 근데 이 여자하고 남편은 잘 돈을 내고 왔었나 봐요. 근데 다른 또 연대로 해줬던 본인하고 본인 남편도 또 다른 사람 보증받 그 돈 받는데 대출 받는데 거기 꼈는데 그 두 명이 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연대 보증 니네가 썼으니까 갚아라 이런 식으로 온 거야. 근데 이걸 땅을 압류를 해버린 거죠, 법원에서. 걔네도 돈 갚으면 니네 땅 돌려주겠다. 만약 돈 갚으면은 법원에다 팔아, 많이 경매로 넘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근데 거기 또 자세히 읽어보니까 남편하고 이야기 대화한 거 보니까 남편하고 헤어졌어요. 너하고 나하고 헤어졌을 당시에 내가 너를 위해서 빌려서 돈 준 돈, 그것도 내가 진짜 힘들게 돈을 갚았다. 그리고 이 땅조차도 거의 내가 빌린 거지 너는 거의 돈 안 내지 않았냐. 이것도 내가 코로나 때 그렇게 힘든데도 내가 다 갚았다. 근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왜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이것조차도 왜 나한테 왜 해결하게끔 이렇게 하냐. 난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내가 진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말을 할까 새벽에 고민을 했죠.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았대요. 왜냐면 말해봤자 분명히 거짓말 할 거고, 아니라고 네가 뭐 잘못 봤다고, 너 라오스 말 못하잖아, 뭐 이렇게 거짓말 할 거 뻔하고, 또 말해서 뭐하냐 그거예요. 근데 이 남자 고민은 뭐냐면, 그건 말하냐 말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헤어지냐 이게 중요한 거죠. 헤어지지 않냐. 왜냐면 그 정도 거짓말 할 정도면은 또 어떤 거짓말도 많이 했겠죠. 또 앞으로도 많은 또 이야기를 거짓말을 할 거고. 그래서 이분 고민은 그거예요. 바로 헤어지냐 헤어지지 않느냐. 또 본인이 또 자기가 뭐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막 이것저것 기부를 많이 했대요, 본인이. 근데 봤더니 아니야, 기부한 적도 없어. 또 그러니까 이런 게 뭐 그냥 주고 팔았어. 기부한 게 아니라 타인이 와서 사간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구라를 많이 쳤어. 또 이 남자가 하니까 열심히는 살아. 이 여자가, 라오스 여자가 열심히는 살아요. 아들도 잘 챙기고. 근데 거짓말을 은근히 많이 해. 근데 딱 잡았대. 뻔히 들키는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분께서 생각하는 것이 헤어져야 하냐 아니면은 그냥 사는 거야. 왜냐면 정들었으니까. 그런데 둘 사이에 아직 그건 없어요. 둘 사이에 두꺼비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래요. 그냥 헤어지고 자기가 이제 본인이 이제 라오스에 완전 적응을 해버린 거죠. 다른 지역에 가서 살까, 뭐 다른 여성을 만나도 다른 지역으로 갈까, 헤어지고, 아니면 그냥 이 여자랑 그냥 이해해주고 계속 살까, 이 고민. 다 어려워. 내용이 은근히 어려워요. 저도 이거 내용 여러 번 읽었는데 우리 형님들 이거 이해하셨죠? 자,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제 그 영상 올린 댓글은 제가 오늘 올린 영상 댓글이랑 같이 내일 하겠습니다. 왜냐면 영상을 어제 올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네. 자, 형님들 좋은 날 되시고, 그럼 바이.